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제임스 건과 피터 사프란이 DC 스튜디오의 대표를 맡으면서 그들이 10년치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 중순에 제임스 건과 피터 사프란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CEO 데이비드 자슬라프에게 그들이 작년 10월부터 준비한 계획을 브리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 계획 중에는 슈퍼맨과 플래시 영화가 알려져 있는데요. 새로운 슈퍼맨 영화는 안타깝게도 헨리 카빌이 아닌 다른 배우로 진행되는 데일리 플래닛에서 일하는 젊은 슈퍼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며 제임스 건이 직접 각본을 집필한다고 합니다. 다만 제임스 건은 이후에도 헨리 카빌과의 협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플래시 영화는 아쿠아맨 시리즈의 각본가 데이빗 레즐리, 존슨 맥 골드릭이 이미 각본을 완성했으며 올해 개봉할 플래시 영화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제작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플래시 영화가 속편이 될 것인지 리부트가 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원래는 배우가 교체될 것이고 영화 1917에 조지 맥케이가 교체될 배우로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1월 5일자 버라이어티 보도에서는 플래시 영화에 만족한 워너 내부 관계자들이 에즈라 밀러에게 다시 기회를 줘보자는 반응이라고 해서 아직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개봉할 플래시가 사실상 DCU 리부트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 아쿠아맨 로스트 킹덤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버라이어티 보도를 보면 마냥 다 엎어버리는 리부트는 아니고 소프트 리부트 정도로 갈 수도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건프란 체제가 어떻게 될지는 이번 달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DC 스튜디오 워너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식 발표에서 10년 동안 나올 영화들이 전부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과연 제임스 건과 피터 사프란이 준비한 10년치의 미래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추측해봤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바로 파이널 크라이시스입니다. 파이널 크라이시스는 작가 그랜트 모리슨이 쓴 DC 코믹스의 대형 이벤트입니다. 이야기는 모리슨의 작품답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매력적이고 강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크사이드가 반생명 방정식을 얻어서 지구를 디스토피아처럼 만들고 멀티버스의 위기가 발생하는 내용인데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다크사이드가 나오듯이 스나이더버스는 게임 인저스티스의 코믹스와 파이널 크라이시스를 참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리부트를 완전히 하든 조금만 해서 이어가든 스나이더버스와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이는 건프란 체제에 파이널 크라이시스가 웬 말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건프란 체제가 MCU의 인피니티 사가, 즉 타노스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할 경우 가장 쉽게 연상할 수 있는 DC의 스토리가 바로 파이널 크라이시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다크사이드가 등장만 했지 활약은 안 했다는 점에서 DC 유니버스 전체를 대표하는 인기 악당 다크사이드를 제대로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나이더버스를 엎은 것에 대한 팬들의 반발을 줄이고 스나이더버스를 경험한 일반 관객들에게 부담감을 줄이고자 스나이더버스와 다른 방식이지만 느낌은 유사하게 파이널 크라이시스로 10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맨의 죽음은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또 다른 히든 카드는 이제 배트맨의 죽음인데 모리스는 파이널 크라이시스와 그의 배트맨 연재에서 배트맨의 죽음을 정말 엄청나게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서 파이널 크라이시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당연히 맨드락이나 코스믹 아머 슈퍼맨이 나오는 그런 거대한 스케일까지 영화화되는 것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1986년의 이벤트 레전드와 모리슨의 락 오브 에이지스도 곁들여서 다크사이드가 지구를 지배하는, 지구를 침공하는 과정 정도로 스케일을 축소한다면 10년치 계획으로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추측은 바로 컨버전스입니다. 컨버전스는 2015년에 있었던 이벤트로 크라이시스라는 이벤트들이 계속 있었던 DC만이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DC는 크라이시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벤트들을 진행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세계관을 리부트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컨버전스는 그렇게 리부트되어서 사라진 체제들, 사라진 현실들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슈퍼맨의 악당 브레이니악이 나오는데요. 브레이니악은 여러 행성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행성들의 대표 도시들을 작게 축소해서 병 속에 보관합니다. 이 브레이니악이 리부트되어서 사라진 체제들이 사라지기 직전에 그 체제의 도시들을 보관을 했는데 그 도시들 간에 서로 대결을 펼치는 게 바로 컨버전스입니다. 어찌 보면 DC판 시크릿 워즈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이벤트를 예상한 것은 스나이더버스나 에로우버스, 놀란버스, 도너, 버튼버스 등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케일이나 연재가 무한지구의 위기만큼 크거나 길지는 않는데요. 무한지구의 위기가 이미 에로우버스에서 있었던 만큼 DC의 여러 미디어를 한데 아우르는 스토리를 선보이기로 한 건프란의 DC 스튜디오가 영화판 무한지구의 위기를 또 한 것보다는 에로우버스의 시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컨버전스를 오히려 할 수도 있겠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버전스라면 스나이더버스도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제임스 건은 가장 거대한 이야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해서 팬들이 무한주교의 위기가 10년치 계획이라고 전망하기도 했긴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주교의 위기는 이미 에로버스에서 했고 스나이더버스도 에로버스판 무한주교의 위기에 이미 나왔으며 10년치로 하기에는 또 스케일이 너무 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한주교의 위기를 또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제임스 건이 말한 가장 거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오히려 컨버전스일 수 있습니다. 다음 추측은 바로 인피니트 크라이시스입니다. 인피니트 크라이시스는 작가 제프 존스가 집필한 무한지구의 위기의 소편으로 주제와 소재가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무한지구의 위기의 결말에서 세상을 구하면서 사라진 지구 2의 슈퍼맨, 지구 3의 알렉산더 루터 주니어, 그리고 프라임 현실의 슈퍼보이 프라임이 자신들이 희생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우주에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우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인피니트 크라이시스로 추측하는 이유는 이미 무한지구의 위기를 스나이더버스까지 포함해서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점에서 소편인 인피니트 크라이시스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또한 인피니트 크라이시스는 무한지구의 위기보다 스케일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 대신 촘촘한 복선과 강렬한 감정선이 있습니다. 슈퍼맨과 배트맨, 원더우먼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건프란 체제가 하기에 부담이 적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도 잘 맞습니다. 에로버스의 무한지구의 위기를 안 본 관객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스나이더버스의 저스티스 리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건프란 체제가 완전히 리부트는 아니고 소프트 리부트, 즉 몇몇 캐릭터들의 설정만 바뀌는 것이라고 할 때 리부트된 몇몇 캐릭터들이, 즉 이전의 배우들로 맡은 캐릭터들이 새로 리부트된 우주를 지켜보다가 영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오면서 스나이더버스를 복구하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면, 혹은 이게 불공평하다면서 자신들이 또 한 번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화 체제를 복구하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면 스나이더버스 대 건프란 버스 같이 메타픽션적인 요소도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나이더버스와의 애매한 관계를 전공법으로 다루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또한 인피니트 크라이시스에서 지구 2의 슈퍼맨이나 슈퍼보이 프라임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헨리 카빌의 기반과 세컨드 찬스를 원하는 팬들에게는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추측은 저스티스 리그 대 수어사이드 스쿼드입니다. 제임스 건과 피터 사프란이 스케일 큰 이벤트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내실을 다루는 전략으로 10년치를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가장 거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트윗과는 따로 놀기는 하지만 그 트윗이 그저 거대한 포부를 담은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임스 건이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잘 다룬 만큼 제임스 건이 저스티스 리그를 준비해서 저스티스 리그 대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스티스 리그 대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원작도 잘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저스티스 리그와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싸우면서 또 예상치 못한 재밌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영화화되는 것도 10년 동안 팬들을 즐겁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 추측은 다크사이드 워입니다. 건프란 체제가 어쨌든 영화 플래시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래시 포인트 이후에 리부트된 뉴 52 체제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 52 체제의 핵심 스토리는 히어로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두고 서로 싸우는 내용의 트리니티 워,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넘어온 악이 승리한 현실의 지구 3의 저스티스 리그,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메인 지구를 침공하는 내용의 포에버 이블, 그리고 사실상의 결말인 다크사이드 워입니다.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메인 지구로 넘어온 이유는 그들의 지구를 파괴한 안티모니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크사이드 워에서는 다크사이드와 안티모니터가 서로 싸우고 이들의 전투에 저스티스 리그와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엮이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이 다크사이드 워 트릴로지는 10년치로 하기에 딱 좋은 스케일과 디테일을 가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구성하기에도 좋은 분위기, 톤 앤 매너를 갖고 있고요. 또한 크라임 신디케이트 대신에 스나이더버스의 저스티스 리그를 사용한다면 그림이 상당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다크사이드 워 트릴로지가 건프란 체제에 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건프란 체제의 10년치 계획이 어떤 원작들을 바탕으로 구성될 것인지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스토리로 준비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제임스 건과 피터 사프란만의 비전으로 원작에 없는 완전히 오리지널한 이벤트 10년의 계획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영화만 잘 만들어진다면 대환영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10년치도 이번 10년치인데 그 다음 10년치 계획은 그린랜턴이 중심이 되어서 DC 코믹스의 대표 명작 시리즈 시네스트로 코어 워와
블랙키스트 나이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프란의 첫 10년치에 그린랜턴이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린랜턴이 중심적으로 크게 활약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번 10년이 잘 성공한다면 그린랜턴이 중심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죽은 캐릭터나 여러 캐릭터들도 소개가 되어서 시네스트로 군단이나 좀비인 블랙랜턴 군단도 다음에 충분히 빌드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영화판 마블 대 DC겠죠. 코믹스에서도 마블 대 DC로 시크릿 크라이시스를 한 번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프란 체제의 DC 스튜디오와 케빈 파이기의 마블 스튜디오라면 이제 슬슬 마블 대 DC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임스 건과 피터 사프란의 10년 대계는 무엇일지 이번 1월에 발표될 DC 스튜디오의 계획들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